안녕하세요.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. 11월 14일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SKC의 자회사 SK 넥실리스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용 V 동박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. 그래서 이 동박 같은 경우에는 4680 배터리 이쪽으로 납품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. 기존 제품 대비했을 때 요 늘어나는 요 비율, 연신율이 기존보다 한 30% 정도 높아진, 성능이 좋아진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. 본격적인 양산이 내년도에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요 개발을 완료했다는 것과 요 양산을 한다는 건 약간 다를 수 있는데,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어떠한 제품들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, 이럴 경우가 있고요.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갑니다,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나마 좀 믿을 수 있게, 그다음에 실적과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양산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. 어떤 특정 제품이나 또는 뭐 특허 뭐 이런 것들 다 개발을 무언가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단계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한 개라도 샘플이라도 개발 완료가 되면은 개발이 완료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대량 양산으로 들어가야 기업은 돈을 벌기 때문에 양산이 된다는 점, 이거를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국내에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업계 최초로 4680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. 따라서 SKC가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요 동박을 공급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. 원래 원통형 배터리는 국내에서 삼성 SDI가 좀 더 잘하고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삼성 SDI도 이 4680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을 건데, SKC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고객사가 삼성도 고객사이고 LG도 고객사이기 때문에 양사 모두에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 신제품이 향후에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CJ제일제당 그룹사 관련된 이슈인데요. 미래 식품 사업을 위해서 조직을 좀 개편을 한다, 이런 걸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, 기존에 식품, 바이오, 피드 앤 케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 사업부가 있었는데, FNT라고 해서 푸드 앤 뉴트리션의 요 사업부를 신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총 4개 사업 부문으로 조직을 좀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요. 그 FNT 조직은 미래 식품 소재 개발, 영양 솔루션, 대체 단백, 배양 단백 등 각각의 사업을 좀 확대를 좀 해 나가면서 결국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연간 1조 원 수준의 매출을 향후 3년 뒤인 2025년에 2조 원 이상으로 매출을 좀 확대한다, 이러한 목표를 좀 가지고 조직을 좀 개편한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연말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개편을 하면서, 쉽게 말하면 뭐 부서 이동도 있을 거고요. 사람, 조직들 다 이동을 하다 보니까, 그리고 뭐 어떤 물리적인 공간 이런 것들도 다시 개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리고 개편된 이후, 자리가 세팅된 이후에 다시 또 자리를 잡는데 뭐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니까 아마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부도 열심히 좀 일을 하지 않을까 예상은 좀 됩니다. 그리고 11월 14일 방송을 하는 시간대에는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. 3분기 실적이 좀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.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대략 한 5,124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, 실적은 장 끝나고 발표가 되었어요. 그래서 영업이익 4,842억을 좀 기록을 했다,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물론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11% 이상 증가를 했지만, 가격이 오른 거, 그것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 추정했던
어떤 컨센서스보다 좀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실적 나온 내용들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은 역시나 식품 쪽은 상당히 잘 나온 것으로 보여요. 뭐 비비고 브랜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죠. 제품, 브랜드 전체적으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모두 안정적으로 좀 실적이 잘 나가고 있어서 전사 실적을 견인을 좀 하고 있고요. 상대적으로 지금 바이오 쪽 사업 쪽이 판가 하락과 원재료 단가 상승 이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좀 하회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품 쪽은 잘 되는데 다른 쪽 사업은 생각보다는 잘 뒷받침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시간의 특징주의입니다. 우선 시간 외에서 상승한 종목은 DSR과 DSR 제강이 있는데요. DSR이 장 끝나고 나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영업이익이 127억이 나왔고요. 3분기까지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296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 3년간 동사 DSR이 영업이익이 107억에서 135억 정도 나오던 기업이었는데 지금 일단은 뭐 3분기까지이긴 하지만 거의 300억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2.5배, 많게는 연간으로 볼 때 뭐 3배 이상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는 그런 수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호실적 소식과 함께 주가가 반응한 것으로 보이고 DSR 제강은 DSR의 최대 주주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좀 주가가 올라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시간에서 좀 오른 종목은 DTN CRO라고 하는 기업인데요. 신규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. 공모가는 17,000원이었고 임상시험 수탁기관, 통상 우리가 CRO 업체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업체입니다. 그래서 신약 바이오 뭐 기업들이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 수탁을 하게 되는데 이걸 대행해 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신규 상장을 했는데 우선 정규 시장에서 좀 11%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. 공모가에 못 미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시간에서 5% 정도 올랐기 때문에 상장한 이후 수급 요인들에 의해서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분간 아마도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은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보면요. 일단 히림은 최근에 이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로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주가가 저점에서 많게는 거의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시간 내에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. 추가적으로 공시가 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. 지금 현재 그 정영균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이면서 대표인데 지금 주가가 그 고점에 가 있을 때 장내 매도를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지분율을 줄였다 이런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좀 실망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좀 빠진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볼 때도 히림의 기존의 어떤 주가 거래 흐름과 달리 네옴시티 테마가 붙으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땐 회사 대표 입장에서 볼 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회사의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. 그래서 장내 매도를 좀 하면서 다시금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시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여튼 혹시라도 히림이 수익권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차익 실현을 좀 염두에 두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 EM텍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. 역시나 마이너스 4.93% 하락 마감했고요.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. 영업이익 61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0억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은 40% 정도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모습이고요. 올해 들어서 분기 단위로 봐도 1분기 이후에 꾸준히 실적이 지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무언가 고객사로부터 물량을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역시나
실적 시즌이었기 때문에 실적 이슈 이게 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오늘 시장 공략주로 첨보 말씀을 드렸고요. 첨보는 11일 분기보고서 공시를 했고요. 매출액이 846억, 영업이익 153억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추정했었던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때 149억 정도였는데 일단은 시장 기대치보다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호실적과 함께 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고요. 2분기의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. 2차 전지 쪽이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순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 쪽 물량이 많이 당시에는 빠졌는데요. 이번 3분기에 바로 중국향 매출이 회복이 되면서 분기 단위로 빠르게 실적 회복을 보여준 점, 그래서 뭔가 실적 우려감들을 좀 떨어버린 점,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여튼 올해 실적도 좋긴 하지만 아마 내년도 더 많이 좋을 거기 때문에 시장은 일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년도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우선 2023년도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. P전해질, F전해질 등 이 새로운 공장에서 나오는 이 물량들이 출하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제품들은 기존 제품 대비 원가 절감이 가능한 신공정을 도입한 그러한 제품이라고 합니다. 따라서 이 영업 이익률 측면에서 원가는 줄어들고 이익 마진은 높아지는 그런 제품들 출하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내년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단순 실적만 놓고 보셔도 내년도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. 영업이익은 내년도 1010억 정도 전망되고 있고 올해는 한 610억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단순 봐도 내년도에 한 4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2차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특히 전해질 관련돼서는 첨보가 실적이 상당히 우량하고 좋기 때문에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11월 14일자 한국경제TV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